자, 오늘은 이제 먼 후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김소월 관련해서 진달래꽃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진달래꽃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교과서에 있는 먼 후일을 정리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우선 잠깐 보도록 할까요? 먼 후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 후일. 그러면 당연히 제목에 의미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제목의 의미 분석은 당연히 이 먼 후일이 미래 시간이라는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죠.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플러스에서 진달래꽃과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달래꽃도 분명히 뭔가 미래를 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먼 후일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이 진달래꽃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는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진달래꽃은 현재 이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진달래꽃은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별을 가정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뭐요? 먼 후일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신과의 만나는 순간, 만남을 가정하고 있지요. 근데 만남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도 많이 쓴다고 했죠. 다시 만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죠? 재회를 가정한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른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식으로도. 즉 이별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별하지 않았다. 현재 이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이별했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꽤 중요합니다. 진달래꽃으로 묶어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 1년에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바로 당신이라는 대상이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연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인은 일반적으로 절대론 관점에서 항상 남성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을 고백하는 화자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여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여성 화자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화자는 다르게도 부를 수가 있죠. 바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남성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통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통적. 그럼 당연히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는 항상 얘기했었던 이별의 정한이다 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자가 이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특징들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김소월 씨의 특징이니까 당연히 율격, 음보라는 개념을 출제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별의 정한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음보는 삼음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삼음보는 앞에서도 가르쳤지만 민요적인 율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가 진짜 삼음보로 끊어지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세 개씩으로 끊어지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맞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음보씩 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문고라는 게 진달래꽃과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사문고의 변형이 나타났죠. 사문고가 변형을 일으켰죠. 왜? 변형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고 왔으면 알겠지만 느린 호흡에서 좀 더 빠른 호흡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왜냐면 느리다라는 건 두 개의 행으로 사문보를 만들었고 빠른 호흡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의 행으로 사문보를 만들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머누일은 모두 다 한 행에서 사문보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 나오는 사문보가 어쩌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규칙적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이것도 차이점으로 설명할 때 꽤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표현법 중에 이제 이전노라라는 부분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표현법이 되겠네요. 표현법. 교과서에 머누일이 실린 이유는 이 표현법 때문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전노라라고 돼 있죠? 당연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어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겠네요. 반어법이라는 건 여러 번 설명했죠. 속마음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속마음 또는 의도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와 표현이 상반된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부분이죠. 즉 이전으로라고 돼 있다는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절대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잊은 적이 없다라는 말은 당신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에는 반어법 말고 하나 더 있죠. 바로 뭐야? 이전노라 라고 하는 게 반복돼서 나타나죠. 이전노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A라고 하면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법은 반복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 들어가는 반복이라는 건 이전노라라는 시어의 반복이라는 얘기로 설명이 가능해요. 시어의 반복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때 나오는 반복은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당신이 뭐뭐하면 이전노라. 나무라면 이전노라.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어의 반복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유사한 문장 구조에 반복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문장 구조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도 쓴다고 했죠. 바로 뭐예요?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전노라라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무척 그리다가 라면서 새로운 내용이 달라붙죠. 즉 이전노라는 반복되지만 그 앞에 새로운 내용이 덧붙어서 훨씬 더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하면 C로 잡을까요? 이런 걸 점층법이라고 부릅니다. 점층법. 점점점 쌓여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노라에서 무척 그리다가 이전노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화자의 그리움이 강조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점층법이라고 부릅니다. 점층법. 자, 이런 게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로 잡아줄게요. 이전노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전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에 들어가는 게 라로 끝나죠. 라로. 그랬을 때 이 라라는 부분을 절대 명령형 종결함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종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명령형으로 끝나게 되면 끝에가 뭐로 끝난다고 했죠? 어라 이렇게 끝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먹어라 이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청용으로 끝나게 되면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 했죠? 자로 끝난다고 했죠. 끝에가 자로 끝난다고 했어요. 먹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의문형으로 가게 되면
느냐, 뭐 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먹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서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끝에가 다로 끝난다고 했죠. 다, 밥을 먹다 이런 식이요. 그러면 여기에 라로 끝나니까 학생들이 보통 명령형이다라고 많이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시면 배우게 될 텐데 이 노라는 글자 뒤에서는 다라고 하는 녀석이 뭘로 변하게 돼 있냐면 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라가 아니고 원래는 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결어미가 평서형 중결어미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평서형 중결어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딱딱딱 끊어지는 단정적인 표현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단정적인 표현,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호하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단호한 말투, 어조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게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머누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어노라 라고 돼 있죠. 자, 당신 나옵니다. 또 한번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 찾으시면이라고 돼 있죠. 만남을 가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때 내 말이 화자죠. 1인칭 화자 2인칭. 그리고 여성 화자, 그리고 전통적인 화자, 그리고 이전노라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죠. 표현법은 반어법이라는 건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뭐하면 뭐뭐하노라 라고 하는 문장 형식이 반복되고요. 여러 번 설명했죠? 그 다음 2연을 가시면 당신이 다시 나무라면 뭐뭐하면 똑같죠? 무척 끓이다가 이전노라 라고 해서 무척 끓이다가가 덧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세요. 유산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문장 구조에 반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노라라고 하는 것도 반복되는데 그 앞에 무척 끓이다가가 덧붙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표현법으로 따지게 되면 점칭이 나타났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 어떤 때도 잊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뭐뭐하면 이전노라라고 돼 있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머누일은 진달래 꽃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요. 반복.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반어법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 이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간 표현의 개념으로 보통 많이 출제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당연히 뭐 하는 시간?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현재. 그때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미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죠. 현재라는 건 바로 이별한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임과의 재회, 다시 만남을 소망하는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그때라고 하는 건 미래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는 임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임과의 재회 순간, 다시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내가 꿈꿨던, 소망했던 것들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그 날에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잊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이 있고 이게 실제로는 자기의 속마음인 거죠. 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안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부정 표현이죠. 부정하는 표현이잖아요. 부정 표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죠.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 이게 진심인 거죠. 진심.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먼 일에 대한 얘기는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